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혈관 단 1mm만 막혀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83세 현역 뇌신경내과 전문의 박노식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병원과 연구소에서 수많은 뇌졸중, 치매, 파킨슨 환자들을 만나며 단 하나의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힌 혈관입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신경혈관 연구팀장으로 일했고, 퇴임 후에는 노인 대상 예방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뇌혈관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헤맨 적이 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알아듣기 힘들다. 손에 자꾸 힘이 빠지고 걸음이 불안하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뇌혈관이 이미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막힌 뇌혈관을 뚫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치매와 파킨슨까지 예방하는 습관을 단 30분 만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진료한 김연자 할머니, 오창규 어르신, 장민호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 정보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치매와 뇌졸중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란 기름진 고기, 자극적인 찌개, 과하게 볶은 반찬, 그리고 생각보다 더 위험한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볶아 만든 참기름은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산화지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산화지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에서 독소로 작용해 혈관벽을 공격하고 점차 뇌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9세 조복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지만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막혀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반찬을 참기름에 볶아 드셨고 식사 때마다 국물에 고추기름을 타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고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 그게 바로 뇌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산소와 영양분의 20% 이상을 소모합니다. 그만큼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뇌 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뇌 안에서도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지름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기름이나 점액질, 칼슘 등이 쌓여도 순식간에 막혀버립니다. 이러한 막힘은 CT나 MRI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뇌세포는 이미 산소 부족 상태로
조용히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고온에서 만든 기름의 과산화 지질. 둘째, 가공된 식품 속 인공 첨가물. 셋째, 오래된 찌개나 기름 재사용. 넷째,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이 중 단 하나라도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혈관도 이미 기름에 덮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기억력, 집중력, 말하기 능력까지 회복시킨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누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고 멍하니 선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끊기고 이야기 흐름을 놓친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기능이 뇌의 신경세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3분 안에 손상되기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 다음은 집중력 감소,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경우에는 말이 어눌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고 손발이 떨리거나 마비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서울 구로구에 사는 82세 최수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말이 막히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신경 세포로 가는 미세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었고, 그로 인해 뇌 일부 부위의 활동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수길이 당신이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죠. 다행히 빠르게 식습관을 교정하고 뇌혈관 순환에 좋은 과일즙을 꾸준히 드신 결과 말하기 능력과 기억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뇌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연료 없이 버벅거리는 것처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기억력, 언어 능력, 운동 조절, 감정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는 전부 혈액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고성능 부위입니다. 이 부위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같은 무서운 질환이 찾아옵니다. 막힌 혈관을 방치하면 생기는 무서운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는 기억과 감정 회로 손상, 파킨슨은 운동 조절 신경망 이상, 뇌경색은 뇌조직 괴사로 인한 마비, 뇌출혈은 뇌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성 쇼크,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 파괴로 온몸 마비. 이런 병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기억이 깜빡했다면 내일은 말이 막히고 모레는 걷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주면 우리 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과일, 그 강력한 무기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기적의 과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뇌혈관을 막는 원인 4가지가 있습니다. 석회질, 점액질, 지방, 이물질.
이 네 가지가 혈관벽에 달라붙고 특히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모세혈관에 침착되면 그 순간부터 뇌세포는 산소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녹여낼 수 있는 천연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과일, 그 중에서도 레몬과 석류입니다. 먼저 레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레몬은 신맛이 강하죠? 그 신맛의 정체가 바로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은 석회질과 점액질을 녹여내는 천연 해독 성분입니다. 게다가 레몬에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 즉 혈관을 노화시키는 주범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셀레늄과 아연 같은 항산화 미네랄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 뇌혈관을 말 그대로 청소해주는 과일입니다. 제가 레몬을 적극 권장했던 환자 중에 대전 서구에 사는 76세 박정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레몬 한 개 분량의 즙을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시고 쓴 걸 어떻게 마시냐고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아침 신문도 쭉쭉 읽히고 십자말풀이도 술술 풀려요. 라고 하실 때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석류입니다. 이건 정말 혈관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는 과일입니다. 석류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하고 특히 엘라지탄닌이라는 성분은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고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남성에게도 좋은 성분이에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몸에 쌓인 활성산소, 미세플라스틱, 중금속까지 배출하는 천연 해독 인자입니다. 혈관 벽에 붙은 노폐물도 이 칼슘이 분해를 도와줍니다. 그러니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의 재활 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석류즙을 공복에 90cc부터 시작해 하루 한 잔씩 드신 분들 중에는 기억력이 돌아오고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생과일보다 즙으로 먹는 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둘째, 석류즙은 반드시 씨앗까지 착즙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아침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꼭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90cc, 150cc, 200cc 이렇게 천천히 늘려나가면 됩니다. 요약하면 레몬은 혈관을 청소하고 석류는 염증을 치료합니다. 둘 다 기름 찌든 혈관을 회춘시켜주는 천연약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과일을 통해 기억력이 되살아난 실제 사례 78세 김연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니까 계속해서 꼭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 이제 딸 이름도 다시 떠올라요. 며느리 생일도 까먹지 않았고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78세 김연자 할머니의 실제 사례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박 박사님, 저 진짜 치매 오는 거 아닐까요? 딸 이름도 손주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요즘엔 화장실 갔다 오면 내가 왜 갔는지도 잊어요.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뇌 모세혈관 순환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뇌세포는 살아있으나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 일시 정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연자 할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3단계 혈관 회춘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즙 한 잔, 점심 30분 전 석류즙 100cc,
저녁 식사 후 생들기름장 찍어 먹기. 그리고 하루 20분 정도 손끝 자극 운동과 폭식 호흡을 함께 하시도록 했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요, 손주 이름도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의 이름. 요즘은 매일 먼저 불러줍니다. 가족분들도 변화를 실감하셨습니다. 말이 또렷해졌고, 전에는 밥 먹고 바로 자리에 주저앉았던 분이 이제는 산책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머니가 새로운 약을 드신 것도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식습관 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 초기 증상은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혈관이 살아 있어야 한다.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 뇌세포가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게 바로 레몬과 석류 그리고 혈관 염증을 없애주는 생들기름이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레몬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고 석류즙은 냉장고에 꼭 넣어 두셨다가 식전 공복에 드십니다. 이 습관 덕에 제 머릿속 안개가 걷혔어요. 손주랑 보드게임도 하고 글자 퍼즐도 해요. 이 말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과일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복에 석류즙 한 잔이 어떻게 뇌를 살리는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계속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시는 게 무엇인가요? 물 한 잔? 커피 한 잔? 아니면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단 한 잔의 석류즙이 막힌 뇌혈관을 뚫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가장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특히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지탄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동안 쌓여 있던 석회질과 점액질을 천천히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바로 뇌혈관 속 염증 제거입니다. 우리 뇌에는 혈액, 뇌장벽이라는 아주 정교한 필터가 있어서 모든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때 각종 독소가 뇌에 침투하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치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석류즙은 이 염증을 완화시키고 뇌신경세포의 보호막을 회복시켜주는 천연 항염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81세 오창규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셨고 3년 전부터는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말씀도 느려지고 한 문장을 끝내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특히 기억력 저하가 심해서 손주 이름도 못 알아보고 아침에 밥을 드시고도 식사는 언제 하나? 라고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석류즙을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말 속도가 자연스러워졌고 둘째,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으며 셋째,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이 손수, 손주의 이름을 적은 메모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회복의 시작을 온 가족이 함께 지켜본 순간이었죠. 물론 석류즙만 드신 건 아닙니다. 함께 생들기름 소스와 채소즙도 병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된 변화의 촉매제가 된 건 공복 석류즙 한 잔이었습니다. 오창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잔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과일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내 인생 약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90cc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몸에 부담이 없으면 150cc, 그리고 최대 200cc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적어도 3주에서 4주간은 매일 드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석류즙은 C까지 착즙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엘라지탄닌이라는 뇌신경 보호 성분이 바로 그 씨앗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석류로 염증을 제거하고 생들기름으로 기름기 제거까지 하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2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기적을 이룬 오창규 어르신의 전환점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다시 생각이 납니다. 다시 걷고 다시 말하고 다시 웃어요. 이런 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이 말은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81세 오창규 어르신이 석류즙과 생들기름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한 후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창규 어르신은요.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혈관 건강이 약해지다 보니 말도 느려지고 감정 표현이 줄고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도 끊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파킨슨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끔씩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전형적인 신경 전달 저하의 신호가 보였습니다. 이때 오창규 어르신의 따님이 아버지 혹시 이거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건넨 게 바로 석류즙과 생들기름이었습니다. 아침엔 공복에 석류즙 한 잔, 저녁에는 생들기름과 채소즙을 곁들여 드시고 점심엔 가볍게 레몬즙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컵 마시셨습니다. 정확히 42일 후 오창규 어르신은 다시 병원에 오셨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떨림이 거의 사라졌고 걸음걸이가 안정됐으며 무엇보다 말씀의 속도와 감정 표현이 완전히 살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이전엔 표정 없이 앉아만 계시던 분이 이제는 손주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농담도 하시고 신문을 읽으며 웃음을 지으시기까지 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창규 어르신은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도 별다르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침 공복 석류즙, 저녁 식사와 함께 생들기름, 그리고 중간중간 레몬즙이라는 단 3가지 식습관만으로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석류즙은 뇌혈관 속 염증을 없애고 생들기름은 기름에 쌓인 혈관을 청소하며 레몬즙은 혈관벽에 붙은 석회와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3가지는 약과 달리 부작용도 거의 없고 몸에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오창규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이 루틴을 지키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젠 손주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기억력 대회 나가도 되겠어요 라 그래요. 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이 일이 제게도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의사 처방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실천으로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75세 장민호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과일 섭취가 당뇨에 독이 된다는 오해. 여기서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당이 많아서 당뇨엔 안 좋다는데요. 석류즙도 단맛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 수치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는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경남 김해시에 사는 75세 장민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2형 당뇨를 앓고 계셨고 혈당 조절에 매우 예민하신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과일은 최대한 줄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셨고 그 후로 5년 가까이 단 한 조각의 과일도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뇌기능 검사에서 경도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자꾸 단어를 잊고 계산이 느려지고 눈빛도 흐려졌다는 가족들의 말에 장민호 어르신은 불안감을 느끼셨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어르신, 과일을 드시지 말라는 건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잘 고르고 잘 먹으면 오히려 당뇨에도 좋고 뇌에도 약이 됩니다. 제가 제안한 건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복에 석류즙 하루 한 번 90cc부터 시작. 레몬즙은 식사 전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컵, 저녁 식사 시 생들기름 한 스푼을 채소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일을 생으로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즙 형태로 씨까지 착즙한 제품을 소량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소화에 부담도 적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혈관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장민호 어르신은 처음엔 불안해 하셨지만 박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천천히 시작하셨죠.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36에서 121로 떨어졌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78에서 142로 기억력 검사 점수는 23점 상승. 가족들의 체감 평가도 말씀 빠르고 또렷해졌어요 라고 합니다. 특히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그걸 매일 보며 이건 하준이가 그린 거야 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셨을 때 가족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가공당과 인스턴트가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과일 속 당분은 자연당입니다. 이건 몸에 들어와 다른 성분들과 함께 대사되며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섬유질, 미네랄, 항산화물질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장민호 어르신의 석류 섭취 요령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복 섭취 90에서 120cc 소량 시작. 씨까지 착즙된 100% 원액 제품. 저녁엔 채소와 함께 생들기름 곁들여 식사. 꾸준히 3주에서 4주 이상 실천. 이렇게 드시면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뇌혈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장민호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만의 뇌혈관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과일을 다시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과일이 두렵지 않고 뇌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은 과일을 제대로 먹는 습관이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꿨다는 증거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마지막 퍼즐,
생들기름과 채소즙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레몬과 석류가 막힌 혈관을 뚫고 염증을 제거하는 핵심 재료라면 오늘 말씀드릴 이 조합은 그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게 바로 생들기름과 채소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몸에 안 좋다는 편견을 갖고 계시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름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고온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들기름, 즉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짠 들기름은 우리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 비타민 E,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기름에 쌓인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동맥 경화를 막는 천연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강원도 원주에 사는 80세 최인수 어르신은 심한 고지혈증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지자 약을 줄이고 생들기름과 채소즙 섭취를 시도하셨죠. 하루 식사 중 저녁 반찬 중 하나를 생들기름에 살짝 찍어 드시고 점심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사과를 갈아 만든 채소즙을 한 컵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8%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32% 개선, 염증 지표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박사님, 기름이 이렇게 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먹던 약 줄이고도 이 정도라니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소즙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채소즙은 장 속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샐러리, 오이, 당근은 혈관 청소에 탁월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혈관을 뚫고 채소는 혈액을 맑게 하며 들기름은 벽을 보호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의 혈관은 마치 새 도로처럼 깨끗하고 탄력 있게 재정비됩니다. 그럼 생들기름과 채소즙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생들기름을 하루 한두 스푼 샐러드나 밥 반찬에 살짝 뿌리거나 찍어 드세요. 채소즙은 식사 30분 전 또는 공복에 한 컵 드시고 과일즙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석류, 점심 내 채소, 저녁에는 생들기름. 이 순서로 하시면 하루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혈관 회춘 루틴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주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생들기름은 고온 조리 금지. 절대 볶거나 끓이면 안 됩니다. 기름이 산화되어 오히려 독소로 바뀝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회복시키는 건강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인수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밥이 무서웠어요. 먹을수록 병이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밥이 약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변화는 복잡한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혈관 회춘 습관 3가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하루라도 빨리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딱 3가지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혈관 회춘 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석류즙 한 잔. 하루를 시작할 때 물도 마시기 전 석류즙을 드세요. C까지 착즙된 원액 90에서 120cc면 충분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깨우고 염증과 산화를 낮춰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식전 따뜻한 레몬수 1컵. 아침 또는 점심 30분 전 레몬 반 개 분량의 즙을 따뜻한 물 1컵에 타서 드세요. 위장 부담 없이 혈관 속 점액질과 석회를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셋째, 저녁 식사에 생들기름 1스푼. 기름은 볶지 마시고 그대로 생으로 드세요. 나물 반찬에 뿌리거나 밥에 살짝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지혈증을 예방해 줍니다. 이 3가지 전부 다 합쳐도 하루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에 제가 만난 3분의 어르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김연자 할머니께서 이젠 손주 이름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오창규 어르신께서는 말이 돌아오고 표정이 살아났어요. 장민호 씨는 과일이 독이라더니 내겐 약이었네요. 여러분,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막힌 혈관을 뚫고 젊고 건강한 뇌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